자, 여러분 뒤에 심상치 않은 컬러가 보이시죠? 저는 지금 코나 1.6 터보 네오테릭 옐로우 컬러랑 같이 있습니다. 라임색이죠? 제가 이 컬러를 일부러 좀 골라봤어요. 아마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일 좀 고르기 어려운 컬러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디자이너분들도 이 컬러가 뭐 한 5%에서 10% 정도만 선택이 되어도 성공적이다 라고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것은 시그니처 컬러 혹은 이제 커뮤니케이션 컬러로서 의미를 갖는 모델이기 때문에, 하지만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뻐서 오늘 이 차 며칠 동안 같이 하면서 느낀 점들을 조금 세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난번에 시승은 좀 짧았기 때문에 제가 요 며칠 사이에 느낀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일단 디자인부터. 자, 첫 번째 포인트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코나는 이 심리스 호라이즌 앰프를 먼저 좀 보셔야 됩니다. 이게 뭐 그랜저 그리고 앞으로 소나타에도 적용될 패밀리 룩이라고 하죠. 제가 사실은 이 이상엽 전무님이 지난번에 N 비전 74를 론칭을 하실 때 현대차의 디자인은 앞으로 좀 체스처럼 간다, 그러니까 되게 좀 자유롭게 간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현대가 뭔가 패밀리 룩을 가질 거라고는 사실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되게 자유분방한 디자인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 밑으로 헤쳐모여 뭐 그런 느낌이죠. 근데 이게 코나가 괜찮은 얼굴을 가졌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1등 공신이에요. 이걸 딱 보는 순간 사람들이 이 차 뭔데 저렇게 예쁘고 심플하지? 라는 관심을 좀 가지게 됩니다. 앞에가 아주 심플해서 좋네. 뭐가 덕석지 안 붙어서. 그러니까요. 난 전기차인 줄 알았어요 지금. 예쁘죠? 이거는 뭐 맞아요. 네. 나이 먹고 곤란해. 나이 먹었는데 차가 크니까 곤란해요. 길에 가지나가. 맞아요. 좀 작은 것까지 있잖아요. 네네. 이게 좀 강렬한 패밀리 룩이기 때문에 이 뒤에, 그러니까 이 보닛 위에 멋을 많이 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이 라인이랑 이 라인, 그리고 양쪽에 요렇게만 딱 처리를 해도 전체적으로 상당히 강렬한 인상을 가진 그런 차가 되는 겁니다. 자, 뒤에도 마찬가지죠.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가 뒤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게 아주 차 전체를 약간 조금 밧줄로 동여맨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포인트 뭐냐 하면, 이게 제네시스가 두 줄이잖아요, 그쵸? 되게 중요한 패밀리 룩인데 현대 한 줄, 제네시스 두 줄, 뭐 이런 게 조금 느낌이 있죠? 1병, 2병 같은 느낌도 좀 있고요. 여기 약간 샤크노즈 같은 디자인 큐가 보이실 거예요. 둥글게 떨어지고 이 안쪽으로 살짝 말리는 느낌이 있죠. 전기차를 먼저 디자인하고 내연기관차를 디자인했다는 게 또 코나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이 공기 역학상 저렇게 디자인하는 게 꽤 많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기 역학 포인트는 여기에 가변식이죠. 평소에 닫혀 있다가 열이 좀 식혀야 된다, 그러면 이제 또 열리고, 이런 식으로 이것도 역시 공기 역학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각도를 좀 달리 하게 되면요 되게 다채로운 각도를, 조형미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좋아하게 됐어요. 여기 괜찮습니다. GV70하고 좀 비슷해요. 이 현대와 제네시스의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줄과 두 줄, 그리고 리어 램프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뒷바퀴 팬더로 떨어지는 이 대각선 라인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보시면 제네시스랑 좀 재미있는 유사성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뾰족한 라인 보이시죠? 여기 이것도 이제 뭐 아이오닉 시리즈나 아반떼 거기서 이 뾰족하게 하는 거 많이 좀 시도를 했었고, 아이오닉 5 때 좀 괜찮았습니다. 이거를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네, 이 뚝심 굉장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코나에서는 조금 더 완성된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완성된 느낌이 드는 이유가 있어요.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의 거리를 좀 봐주시죠. 이번 코나는, 2세대 코나는 1세대 코나보다 휠 베이스가, 그러니까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가 6cm가 늘어났습니다. 되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지금 보시면 저 대각선 라인도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직사각형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이 가로변이 길어지면 대각선도 당연히 길어지겠죠. 그래서 저 라인이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게다가 이게 가능해진 이유는 바로 여기 벨트 라인이죠. 요 라인 때문에 또 가능해진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어가시다 보면 쭉 위로 올라가는 라인이 있잖아요, 그죠? 이 라인,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라인이 그대로 이어져서 여기까지 떨어지죠. 이거는 좀 디자인의 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차 전체를, 그러니까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가 여기서
앞 뒤에서 차를 꽁꽁 묶어주고 이 가운데를 싹 가로지르는 라인이 되게 큰 규모로 이 차의 성격을 좌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되게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인테리어를 보여드릴 차례인데요. 이 차의 인테리어에는 특이한 점이 있죠. 컬러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 컬러 패키지가 그렇게 비싼 옵션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프리미엄에서 선택할 수 있고 인스퍼레이션 트림 이상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선택을 하기가 조금 꺼려지는 옵션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필요한 옵션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이제 감각의 프리미엄을 위해서 선택하는 옵션 아니겠습니까? 제가 조금 좀 자세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판단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살짝 보이는 것만 봐도 조금 예쁘죠? 보시면 이 스티어링 휠 6시 방향에도 이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요. 살짝 왼쪽에 보시면 공조 장치에도 가운데 라인이 이렇게 보디 컬러에 맞춰서 들어가 있고 쭉 따라가 보면은요. 여기 센터 디스플레이 아래 센터 패시아 부분까지 그 라인이 이어지고요. 조수석 쪽은 살짝 올라가서 끝까지 이어집니다. 여기까지 온 김에 조금 더 가볼게요. 운전석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은요, 저쪽에 있는 조수석 쪽 이 사이드 미러에 보디 컬러랑 같은 부분이 아주 기분 좋게 들어오죠. 그리고 그 사이드 미러에 비치는 이 후면부의 네오테릭 옐로우 컬러도 보이죠. 운전석에 운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디테일들이 들어올 때 살짝 이 컬러 패키지가 주는 어떤 미학적인 뿌듯함이 있습니다. 당연히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에도 이런 디테일이 보이고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 보는 이 보디 컬러도 예쁘게 보이죠. 요 위에 보시면 이 도어의 이 부분에도 컬러가 좀 보입니다. 이것은 문을 열어보면 이 안쪽의 도장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닫으면요, 요만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컬러가 전체적으로 조금 인테리어에서 즐길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시트에도 요 가운데 딱 하나의 라인이 들어가 있죠. 스티칭도 네오테릭 옐로우 컬러로 맞췄어요. 이 아이소픽스 장착하는 고리인데요. 이 고리도 당연히 이제 보디 컬러일 테지만 저게 이렇게 맞춰져 있다는 거. 이 패브릭 컬러도 살짝 좀 블루 그린기가 도는 패브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금 운전석 쪽입니다. 여기서부터 쭉 가다가 이 부분, 이 수납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천이 덮고 있고요. 그리고 같은 부분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디자이너분들이 패브릭을 선택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구의 느낌을 주기 위한 겁니다. 이 패브릭은 천 소파 혹은 뭐 집안에서 있는 좀 푸근한 느낌의 어떤 가구, 커튼, 이불, 옷 뭐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여기에 패브릭을 좀 적극적으로 쓰신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는 일단 천이 들어가면 좀 별로 좋아하는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 좀 많이 하셨을 테지만 전체적인 느낌이 아주 괜찮기 때문에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은 옵션이에요. 없어도 되지만 일상의 프리미엄을 위해서라면 원하는 분들은 선택하셔도 아무 후회는 없으실 겁니다. 이 부분은 플라스틱이에요. 그죠? 이 부분도, 이 앞부분도 플라스틱입니다. 하지만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그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좀 맞춰주고요. 그리고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오테릭 옐로우 컬러가 기분 좋아지는 순간, 바로 방향 지시등을 넣었을 때, 이렇게 넣었을 때 여기 보이는 이 컬러가 왼쪽이나 오른쪽에서도 기분 좋아지는 색이에요. 제가 그 고속도로 톨게이트 지나가는데 받아주시는 아주머님께서 컬러가 너무 산뜻하고 예쁘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게 좀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컬러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대로 이어서 이 계기판의 UI UX를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 심플한 언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 전체적인 인테리어의 언어하고도 좀 잘 어울립니다. 사실 이 코나의 인테리어가 되게 얌전한 편이거든요. 거슬리는 게 거의 없고 낮고 평평하고, 그리고 어디가 좀 도드라진 게 없고 그냥 되게 좀 섭섭하게 얘기하면 너무 평이한 디자인이고, 그리고 좋게 얘기하면 되게 심플하고 담백한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디자인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거랑 같이 좀 생각을 해보면 이 UI UX가 잘 어울리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그게 아니고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클러스터 테마 선택이 있습니다. 지금 드라이브 모드 연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켜놓으면, 자, 스포트, 노멀, 에코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면 이게 다 따라서 바뀌는 건데, 이걸 꺼봅시다. 지금 심플 그대로 두고요. 그래픽 스타일이 스타일 A, B, C가 있잖아요.
이게 스타일 A고 이게 스타일 B고 이게 스타일 C예요. 스타일 A는 노멀 모드, 스타일 B는 에코 모드, 스타일 C는 스포츠 모드입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 연동을 끄고 그래픽 스타일을 하나로 정해놓으면 에코, 노멀, 스포츠로 변화를 하든 말든 간에 그냥 이걸로 고정해서 달린다는 거죠. 이거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요거는 나중에 OTA로 업데이트할 때 이 그래픽 스타일의 스타일 A, B, C는 바꿔주셔도 좋지 않을까. 클래식으로 바꾸면은 이제 바늘 계기판이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게이지 스타일은 심플로 해놓으시는 게 저는 좀 추천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훨씬 눈에 잘 들어옵니다. 이 속도나 RPM이 훨씬 눈에 잘 들어와요. 코나가 여러 가지 고급스러운 옵션들을 다 가지고 있긴 하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도 이 게이지 스타일을 심플로 해놓으시는 게 도움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이 부분을 좀 보여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이 코나의 인테리어 디자인의 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센터 터널이 되게 좀 넉넉한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지금 컵홀더에 이 커피를 하나 놓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넣으면 안으로 들어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가 하이라이트인데요. 이 부분은 열면 이 위아래로 2층으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죠.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되게 넓은 공간을 지금 활용하실 수 있어요. 이것을 좀 편하게 놓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컵홀더를 접어 놓으면 여기 이렇게 놓을 수 있죠. 이걸 세워서 놓으면 카메라를 이렇게 놓을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좀 활용하시기 나름이에요. 휴대폰을 거치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유리에 붙여야 되잖아요. 저는 되게 싫어합니다. 이 부분이 전화기를 세워 놓을 수 있도록 딱 설계가 되어 있어요. 급커브를 하면 당연히 쏠리겠죠. 당연히 쓰러집니다. 그냥 뭐 시내에서 얌전하게 달리기에는 충분한 각도를 가지고 있어서 디자이너 분께서 의도를 하고 만드신 거라고 합니다. 이 부분의 각도, 그리고 핸드폰이 거치가 되는 이 부분의 각도, 정말 딱 맞아서 되게 자연스럽게 눕힐 수 있게 이렇게 된 거죠. 이 부분은 되게 사려 깊어요. 마지막 꿀팁이 될 것 같은데요. 보스 오디오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보스 시스템이 좋으실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세팅하면 되는지 살짝 좀 알려드릴게요. 이 사운드 옵션에 들어가시면 뭐 전후 좌우는 그냥 가운데로 세팅해 놓고 들으시면 돼요. 여기 보스 있죠.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냥 가운데 해 놓으시면 되고, 고음, 중음, 저음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해서 이제 보통은 하는데요. 보통은 000으로 돼 있죠. 이 상태에서 많은 음악들을 들어봐요. 그러니까 내 귀에 익숙한 세팅이 있을 거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음색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음장감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만져보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코나 1.6 터보에서 느낀 건 뭐냐면 저음이 너무 올라가 있어서 벙벙거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렸습니다. 내리고 중음도 가운데에서 받쳐주는 어떤 이 소리가 약간 좀 헐거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렸어요. 고음도 내렸죠. 이렇게 한 532 정도, 432 뭐 여기서 조금 왔다 갔다 하니까 들어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뭐 가요나 팝이나 힙합이나 이런 걸 들어도 꽤 괜찮은 소리를 들려주더라고요. 자, 이것을 조금 논리의 흐름으로 가보자면 어떤 느낌이냐. 아, 저음이 너무 센 것 같아. 그럼 한두 번 내려봐요. 그리고 중음으로 이렇게 한번 찾아봅니다. 나한테 맞는 공간감이 어디고 어디가 어떻게 해야 좀 타이트해지는가를 찾아보면 한 요 정도, 뭐 한 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가 올라가면 역시 좀 밸런스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내려본 겁니다. 뭐 5, 3, 2 뭐 이 정도에서 저는 밸런스를 찾을 수 있었어요. 아마 오디오는 되게 좀 주관적이고 뭐랄까 감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해드리는 지금 이 수치가 이 하이커 분들의 취향하고는 전혀 안 맞으실 수도 있어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 보스 오디오 시스템을 60만 원을 주고 선택을 했는데 풀옵션에서, 그런데 소리가 좀 별로야, 내가 너무 아쉬워, 그럴 때 좌절하지 말고 이 이퀄라이저를 고음, 중음, 저음을 만져가시면서 내 취향에 맞는 소리를 찾아보시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하시면 찾으실 수 있을 거고, 그렇다면 이 거주성을 활용하는데 좀 되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게 이 사운드 시스템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차 안에서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느냐는 역시 되게 좀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운드니까요.